비트코인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이더리움 얘기도 좀 하려 합니다. 이더리움 요즘 어때요? 제가 지금 시장을 잘 안 봐가지고. 이더리움이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비트코인은 좋았다면서. 그러니까 원래 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되게 원래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오르는 것만큼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았고요. 원래는 보통 시장이 정말 불마켓이 오면은 이더가 더 많이 가거든요. 비트보다 항상 그래왔는데 지금은 비트가 거의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은 정말 잘 나갈 때는 3,000불 후반에서 이거 4,000불 가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계속 정치하는. 이더리움은 금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적정 가격을 찾아버린 게 아닐까요? 아, 적정 가격을 찾았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실제 유의미한 게 네.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뭔가 디지털 은의 역할을 좀 하고 있나?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이 탄생된 배경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쵸. 가치 저장이 100%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 포션을 그래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디지털 은이라는 어느 정도의 별칭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 얘기가 거의 없어요. 뭐 디지털 오일이라는 별칭이 또 제일 많이 쓰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오일 값이 싸졌어. 요즘 안 그래도 기름값 싸거든요. 그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기름회사다. 이더리움을 기름회사로 봤을 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다 지금. 경쟁의 장또 봐야 되잖아. 네. 얘가 비트코인이랑 지적 경쟁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제일 이더리움 킬러라고 사실 나왔던 게 솔라나잖아. 네. 솔라나는 거의 뭐 전고점을 얘도 거의 회복했어. 그럼 뭔가 이더리움에 뭔가 뭔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얘 왜 이래? 솔라나 잘 가고. 솔라랑 비슷한 애니까. 또 비슷한 애들 수이 잘 가. 수이 요새 전고점을 얘는 넘었어, 수이는. 왜 이러지? 이더리움 홀더들이 이제 이거 계속 홀딩해야 되나? 내가 솔라나랑 수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일단 가장 큰 주요 작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2.0이요? 말고요. 2.0은 POW, POS로 간 거죠. 네. 그거는 가격에 도움이 됐어요. 네. 프로토 댕크 샤링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댕쿤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레이어 2를 쓰면 가스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가스비를 겁나 적게 발생하게 만든 거예요. 거의 안 발생하게끔. 효율성을 높여준 건가 그러면? 아니면 그냥 가스비 자체를 싸게 해준 건가? 엄청 싸게 해준 거예요. 싸게 네. 할인해준 거고? 싸게 엄청 할인해준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 블롭이 이번 그 업그레이드에서 나왔을 거예요. 블롭이라는 게 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컴퓨터의 지식으로서는 단기 저장하는 그 용도잖아요. 램이. 네.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네. 이런 단기 저장의 매체가 나온 거예요. 이 단기 저장에 쓰는 데 비용이 엄청 적게 나가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레이어 2들이 이 수수료를 굉장히 얼마나 절감했냐면 거의 한 90% 이상이 절감된 거야. 가스비가. 업그레이드는 맞네? 업그레이드는 했고 좋은 거네.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졌어. 싸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가야 할 방향이긴 했어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실생활에서 조금 사람들이 그치. 좀 뭐랄까 부담 없이 사용하려면은 그쵸. 사실 이더리움이 그거를 조금 해줘야 되는 니즈가 확실히 있긴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잘한 거가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비탈릭이나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은 비영리 재단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겠죠. 이더리움에 사용자가 많아져야 된다.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수수료가 거의 안 들고도 이제 막 이더리움을 위해서 뭔가를 인터넷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겠네. 옛날에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에서 속도 있었고 비용 있었잖아요. 속도도 거의 해결됐고. 그치. 비용도 레이어 이제 2 되면서. 되면서. 네. 그러면 정말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비용 줄였어. 그러면 근데 그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 유저가 그만큼 늘어나야 사실 어느 정도는 가치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비용을 줄여버렸으니까. 그쵸. 수익이 그만큼 박리담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유저가 안 는 거야. 그만큼. 아니 유저들은 아직은 그래서 어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직 어차피 쓸 사람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써야 돼? 약간 이게 된 거지. 사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을 지지하는 건 이더리움 홀더들인데 투자자들인데 네. 그들 입장에서 난처한 거야 이제.
뭐 좋아진 거 유저는 크게 안 늘었는데 가격이 대폭 줄었는데 수익이 갑자기 거의 없어졌네? 그니까 지금 횡보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횡보하는 게 대단한데 떨어지지 않고? 사실 시장이 오를 때 시장이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이 오르는데 얘는 안 오른다? 그럼 사실 떨어진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또 단기적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정말 매스오드 옵션이 근데 갑자기 언제 뿅 하고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래도 이더리움은 가장 신뢰를 많이 받는 체인이긴 하죠. 네. 그리고 그 신뢰의 급이 다르죠. 그렇죠. 자본량이 많아야지 그게 그치. 안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본량이 이만큼 그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가장 많고 예치된 자본량이 그러니까 보안이 그만큼 뛰어난 거죠. 그만큼. 그리고 검열 저항성도 있는 거고 누군가 개입해서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영리 재단이었으면은 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면서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띄웠어야 되는데 안 했겠지. 그치. 그냥 우리는 플랫폼이니까 만들어주기만 하고 쫙 사용자 쓸 거면 쓰고 이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전혀 이제 누리지 못한 그러니까. 거가 커 보이네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이더리움의 가치를 어렵게 만드는 또 이제 하나의 큰 포인트가 또 있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큰 유즈 케이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자본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곳들은 디파이거든요. 이 디파이 애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 거 쓰게 되면 이더리움 체인에게 계속 이제 수수료를 가스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내듯이 내는데 네. 이 유저한테도 안 좋고 본인들도 요 세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니스왑이 디파이의 1번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이더리움 쪽에 자기네 체인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근데 이더리움 기반이긴 하네요. 이더리움 기분이야. 그게 유니체인을 발표한 거예요. 네. 근데 유니체인은 뭔 체인이 돼 있냐? 디파이 유동성의 허브가 되는 체인을 하겠대.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의 이스큐션 레이어도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걸로 하고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결국 내려가는 그 수수료는 매우 줄어든 거예요. 네. 유니체인을 또 발표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유니스왑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메이커다오도 메이커 체인 만들겠다. TBL 기준으로 또 제일 높은 것 중 하나가 아베. 걔네도 아베 체인 내겠다. 이더리움 위에 디파이의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다 자기는 체인을 만들겠다 해요. 레이어 2로.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밸류 캡처를 항상 생각을 했을 때 수익이랑 그래서 이 피 대비 이더리움의 지금 마켓캡 PFR이라고도 보통 하거든요. 네. 이 피 1년간 벌어들이는 피 있잖아요, 이더리움에. 네. 한 그게 97년 벌면은 이제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늘게 되는 거지. 버는 게 저거니까. 버는 게 적어지니까 막 되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디파이들도 다 자기가 세금 내는 애들이 다 나가버리고 레이어 2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수수료도 엄청 대폭 살간되면서 PFR 레이쇼가 지금 173까지 올랐어요. 173. 지금 이더리움에게 되게 안 좋은 밸류 측면에서는 정당화가 안 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답답한 상황에 이더리움이 처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경쟁자인 솔라나가 쓰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면 얘는 레이어 1 하나만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에도 수수료가 싸고 트랜지션이 빠르고 그런 모놀리틱한 구조가 유저 입장에선 이 레이어 2가 사실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프랙션이 심한 건데 근데 솔라나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솔라나 위에서 솔 하나로 다 트레이딩 할 수 있고 트랜지션 일으킬 수 있고 그냥 그 하나로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네. 솔라나는 다만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부분이 좀 희생을 시키면서 하드웨어 성능을 높게 제공할 수 있는 밸리레만 모으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탈중앙성을 희생을 시켰으나 퍼포먼스 너무 좋은 거고 일반 유저 단에서 생각했을 때는 앱만 잘 작동하면 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솔라나도 어디든 뭔 상관이야.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암호화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은 사실 그냥 인터넷 서비스로 다 되거든요. 웹2 서비스로. 그런데 굳이 암호화폐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답해야 할 때 탈중앙화가 사실 내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이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강자가 맞는데 근데 당장 사용자들이 쓰고 싶은 거 당장 재밌는 건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작했던 거랑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뭔가 사용자들을 더 끌어들이고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그 과정이 갭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결국 암호화폐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파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그 화폐를 갈 수 있게 만들고 코인으로서 그리고 그 코인 이코노미를 또 만들면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실험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기존엔 거래되지 않았던 게 다 거래될 수 있게 하고 경제적인 거래의 그쵸. 어떤 개념이랑 그런 접근성이 훨씬 달라지는 건 맞죠. 그래서 이게 크립토의 굉장히 큰 강점인데 네. 사실 그것만 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실 어떤 블록체인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구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그쵸. 사실은. 그쵸. 그게 되게 큰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된다면은 결국 중요한 건 돈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을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회사라면은 또 독립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분산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럼 궁극적으로는 뭘로 남을 것이냐? 가치 저장의 수단? 이건 아닌 것 같고 점점 이 지인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럼 뭔 것 같냐? 헤이든 아담스가 이더리움은 궁극적으로는 보안, 시큐리티 레이어 혹은 DA 레이어로 궁극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식의 최소한의 발언을 기능만 할 거다. 네. 이제 물 들어오면 노젓듯이 솔라나 진영의 이제 대표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서는 막 이더리움에 칼을 들이대요. 처음부터 이거 봐라. 우리는 이더리움 대차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거 봐 이더리움 이거 보니까 이거 베이스 체인 아니냐? 베이스 체인이라는 말은 베이스가 레이어 2 중에 지금 이제 TBL도 가장 높아졌거든요. 네. 얘네 그냥 중개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그치. 거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 경제 행위들은 다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도 해요. 이제 레이어 2들이 그 제휴국들이 그냥 공짜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들의 보안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사서 예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있으니까 결국 이더리움 전반적 생태계는 레이어 2들이 잘 되면 더 커지죠. 또 잘 되게 커지게 돼 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메서드 옵션, 그 유지 케이스가 활발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케이스가 딱 그쵸.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다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냐? 밈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뭐가 유명한 사람이 뭘 했느냐, 어떤 게 화제냐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실제 유지 케이스는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돌릴 만한 사람들이 뭐가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건지 돈이 어디서 많이 몰리는지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1순위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좀 갔다 왔었는데 솔라나에서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행사를 같이 열었어요. 그때 솔라나가 메서드 옵션으로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 결제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상품을 돈 주고 살 때 그 중간에 있는 그쵸. 그 인프라망을 솔라나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제가 느꼈냐? 비자가 솔라나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결제망으로서 크립토 결제망으로서 일단 비자를 안고 있죠. 그 다음에 USDC가 솔라나 위에서도 발행을 하는데 걔네가 부스를 크게 차렸어요. 서플 애들이. 그 다음에 페이팔 USD 인터넷 결제 앱이잖아요. 얘네 시장 가치가 300조 될걸요? 네. 그런 인프라 결제망의 인프라를 솔라나가 자기네들이 되게 주력해서 깔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한 프로젝트 중에 생텀이라는 프로젝트의 발표를 봤는데 또 데비카드도 솔라나 체인 위에서 만들었더라고. 크립토 제가 얘기했듯이 금융에서 일단 제일 어둄션이 클 거잖아요. 파괴력이.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크니까. 그쵸? 근데 중앙화니까. 이 금융에서 크립토만의 금융이 아니라 전 세계 유저가 정말 다 쓸 수 있는 뭔가 앱이 필요한 건데 그죠? 그게 비자가 될 수 있고 그게 페이팔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솔라나가 진짜 결제를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겠다.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빠르죠? 훨씬 싸죠. 지금 솔라나가 아마 TPS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 몇만 될 거예요. 이더리움은 10에서 24이거든요. 한 1초당 10개에서 20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라나는 여기가 발표한 것만 했을 때 뭐 이상적으로 65,000이에요.
하나의 중요한 유즈 케이스로 어떤 결제망에서의 블록체인 활용한다면은 솔라나가 굉장히 큰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애초에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쵸. 볼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되게 저는 무서움 같았어요. 어떤 체인이든 자기가 특화적으로 뭘 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특화된 체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NFT에 특화된 체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특화된 체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잘하기만 하면 사용자들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자기 포션을 좀 뺏기고 있는 것 같고, 솔라나도 그런 면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경쟁을 하는데 자기만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각각 고르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혹자는 지금이 그래서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진짜 이더리움 빠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죠. 와 이거 싸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모스의 아톰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약간 지금의 아톰도 싸잖아요. 상황이. 네. 아톰이 많이 쓰는데 싸잖아요. 거의 밸류 캡처가 거의 안 돼요. 네. 많은 체인들이 코스모스 SDK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아톰 가격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톰이 가격이 그냥 줄줄 우하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이더리움도 설마 이더리움도 아톰의 뒤를 이어가나? 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살짝 다르네요. 그 코인 가격에 대한 걱정이랑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걱정은 조금 다르게 갈 수 있고, 플랫폼 자체는 잘 굴러가지만은 그 토큰 자체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 횡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이더리움은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네. 해나가는 체인이니까 좋은 인프라가 되고 있고 계속 가능성이고 좋은 어둉션을 기다리고 있고 앱들이 나오기에 몇십억 있어? 몇 억 있어? 하는 앱은 아직 안 나왔다. 기다리고 있고 그게 뭐가 될지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쟁 체인이 솔라나나 이런 애들이 끼어들면서 치고 들어가면서 이더리움이 더 약간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